자, 전압 펌프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전압 펌프 회로란 지금 다이오드 두 개하고 캐패시터 두 개가 있고, 지금 우리 DC 전압은 예를 들자면 이 V에다가 DC 전압원을 이렇게 인가를 했어요. 이 V하고 그라운드 노드 사이죠. DC 전압을 인가하고, 그 다음에 요 캐패시터에는 이 클락 신호를 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내가 0V하고 5V짜리 이런 사각파를 지금 시간에 대해서 자꾸 변하는 사각파를 이렇게 넣는 거죠. 이건 시간이다. 0V하고 5V 사이를 변한다. 그렇게 자꾸 넣으면은 지금 요쪽 전압이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요쪽 전압이 얼마만큼 증가하냐면은, 그래서 지금 아까 딕슨 차지 펌프 회로에 보인 대로 지금 우리가 다이오드 온 전압을 0V라 그러면 10V 플러스 지금 대체로 5V, 한 15V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자꾸 쳐넣으면은. 그래서 한 15V 가까이로 이렇게 증가한다. 아까 딕슨 차지 펌프에서 N이 1이에요. 근데 뭐 다이오드 전압까지 하면은 10 빼기 0.7에다가 N이 1이고 5 빼기 0.7 이렇게 하면은 좀 작죠. 다이오드 전압까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얘가 9.3에다가 4.3이니까 13.6V까지 증가하겠죠. 13.6V. 그래서 어떻게 이 차지 펌프 회로가 동작하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이오드 0.7V 드랍을 무시하고 다이오드의 온 전압이 0V라 가정을 합시다. 0V. 다이오드 온 전압이 0V다. 그래서 처음에 V 전압도 만약에 0이고 VCLK도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처음에 V 전압도 0V에 딱 물려버렸어요. 그러면 다이오드가 있고 또 다이오드가 있고 캐패시터가 두 개가 있고 VCLK도 0이니까 VCLK도 0이다. 0. 그러면 지금 이 V1, V2 지금 V인데 V도 0. 그러면 모두 0이겠죠. 전하도 0. 여기 있는 Q1 차지, 마이너스 Q1 차지, Q2 차지, 마이너스 Q2 차지 다 0이겠죠. 몽땅 0이다. 그러다가 지금 요 V를 10V로 올렸어요. 자, 여기다가 V만 10V로 올렸다. 그러면 얘 다이오드들이 ON 되겠죠. 그러니까 VCLK는 여전히 0이다. 그럼 다이오드가 쭉 ON 돼가지고 지금 다이오드가 ON 됐을 때 전압이 0.7V 대신에 0V라 그랬으니까 ON 되고 나면은 V1, V2가 다 10V 되겠죠. Q1, Q2도 그렇게 되면은 10 곱하기 C가 되겠죠. 자, 요게 VCLK가 0이다. 자, 지금 VCLK가 지금 0에서 지금 5V로 탁 올라갔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점 전압이 이제 5V가 된 거죠. 그럼 D1, D2가 있으면요. 자, 캐패시터 2점 전압이 지금 10V라 그랬죠. 10V. 차지가 별로 안 변했으니까 이게 5V로 이렇게 팍 올리면은 이쪽도 15V로 따라 올라가려고 그럴 거예요. 캐패시터 전압은 순간적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캐패시터 전압은 시간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그래서 얘가 15V가 되면은 D1이 오프가 되고
D2가 ON이 된다. 이쪽은 10V인데 여기가 15V가 되면은 D1이 오프 되겠죠. 여기가 10V인데 요 V1이 15V가 되면 요 D2는 ON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다이오드는 0V니까 쇼트시켰어요. 여기는 지금 5V가 딱 붙어 있어요. VCLK가 5V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Q1 마이너스 Q1, Q2 마이너스 Q2가 있는데 지금 요 상황이 요 5V로 유지되는 요 상황이죠.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컷셋을 보면은 외부와 DC 경로가 없죠. DC 전류 경로가 없다. 전류 경로. 전류 경로가 없다는 거죠. 전류가 흐를 길이 없다. 그죠? 경로. DC 전류 패스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DC 전류 패스가 없으면 이 차지의 합은 유지가 돼야 되죠. 차지들이 서로 주고받기는 하는데 이 Q1 플러스 Q2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기 직전의 차지의 합은 20C였죠. 여기 이렇게 탁 바뀌기 직전 그 차지하고 바뀐 후의 차지가 합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지,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V2라 그러면 요 그라운드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Q1은 어떻게 되냐면 바뀌고 나서 요 상황에서 Q1이 어떻게 됐냐면은 C 곱하기 V2 빼기 5죠. 자, Q2는 뭐냐면은 C 곱하기 V2죠. 그래서 이 전류의 합이 20C와 같아야 되니까 요거의 합은 2V2 빼기 5네요. 2V2 빼기 5 이꼴 20이 돼야 되죠. 그럼 얼마인가요? V2는 12.5가 돼야 되네, 그죠? V2가 12.5V가 돼요. 아까 10V였다가 좀 올라갔죠. 자기가 이렇게 0에서 5V로 치는 바람에, 펌핑하는 바람에 Q1 차지가 Q2로 올라갔죠. 그래서 V2를 12.5라 하면은, 자, 여기 넣고 계산해봐요. 그러면 Q1 차지는 12.5 빼기 5니까 7.5C가 되죠. Q1이 좀 줄었어. Q2는 12.5C가 되죠. 물론 합은 같은데 Q1이 원래 10C를 갖고 있던 걸 2.5C를 Q2한테 주었죠. VCLK가 0에서 5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바람에 전하가 이렇게 펌핑이 된 거죠. 자, 그러다가 다시 VCLK가 0으로 툭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VCLK가 지금 0으로 톡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떨어지기 직전에 Q1, Q2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7.5를 갖고 있잖아요. Q1은, 그죠? 7.5C. 그래서 요 양단 전압이 7.5C를 유지를 했는데 0으로 툭 떨어져 버리면 이 점 전압이 7.5V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0으로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캐패시터 전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속이므로. 그래서 왼쪽이 10V니까 D1이 온되고 이쪽이 12.5V니까 D2는 오프가 되겠죠. 자, 요 타임 인터벌 동안에는 D1이 온되고 D2는 오프가 된다. D2가 오프가 되면은 이 Q2는 그냥 유지가 된다.
Q2에 전류를 흘려주는 게 없으므로. 근데 Q1은 이쪽 다이오드 때문에 온 되겠죠. 다이오드에서 전화를 받아와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을 다시 그려봅시다. V는 10V, D1이 온 됐다 했으니까 D1은 온이니까 이거 쇼트예요. 0V라 그래요. D1은 온. 그래서 얘는 다시 0V로 가 있죠. VCLK가. 그래서 지금 D2는 오프니까 끊어졌고, 지금 Q2는 지금 자기 그걸 유지하고 있겠죠. 얼마를 전류가 안 늘으니까 그냥 12.5C를 유지하고 있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VCLK가 0, 5, 0, 지금 요 상황이죠. 요 상황. 요 상황에서 요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왼쪽을 딱 보면은 지금 요 상황에서는 Q1이 10C로 다시 올라가죠. 아까 7.5C였는데 10C로 보충이 되고, Q2는 12.5C로 그냥 유지가 되죠. 전류 경로가 없어서. 자, 다음번에는 얘가 지금 차징이 빵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칩시다. 5V로. 그러면 자기가 5V인데 자기가 10C니까 여기 10V가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시 5V로 올라가 버리면 얘가 15V로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아까 있던 다이오드를 다시 그려 놓으면은 D2가 온 되고, 왜냐면 이쪽은 12.5V 밖에 안 되는데 얘는 15V. 그러니까 얘는 오프가 되겠죠. 왜냐면 이쪽은 10V 밖에 안 되는데 캐소드가 15V니까. 그래서 그 상황, 요 상황에는 어떻게 되냐 다시 보니까 아까처럼 지금 얘가 5V가 돼버렸고, 또 여기 Q1이 있었는데 지금 이쪽은 항상 그라운드고 얘가 Q2가 있었는데 지금 얘가 V2다. 다이오드가 온 전압이 0이라 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V2가 딱 돼 있으니까 역시나 Q1 플러스 Q2가 요 직전의 Q1 플러스 Q2 22.5C죠. 22.5C. 그렇죠. 그게 여기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DC 전류 경로가 없으므로. 요 안에 DC 전류 경로가 없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 그 조건을 이용해서 V2를 구하면 되죠. 자, Q1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C 곱하기 V2 빼기 5V. Q2는 역시나 C 곱하기 V2죠. 걔가 22.5라는 거죠. 5C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V2를 계산하면은 이 V2에 27.5, 27.5 나누기 2네. 27.5 나누기 2, 13.75가 되죠. 그 V2가 13.75V가 됐다. 그러니까 아까 V2를 우리가 딱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얘가 아까 여기 10V였죠. 요 한번 쳐 올렸더니 12.5V, 12.5V, 여기서는 다시 한번 더 쳤더니 13.75가 올라갔죠. 13.75V로 팍 올라갔다. 그 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죠. 그래서 언젠가는 멈춰야 될 텐데 그 세틀링하는 조건을 찾아보면은, 그래서 지금 저 보면은 과거 전압이, 그러니까 항상 변할 때는 이거 라이징 에지에서 변하죠. 이 다이오드의 방향성 때문에 얘가 쳐 올릴 때만 이 다이오드가 온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압을 밀어주죠. 거꾸로 못 오르는 것은 다이오드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 이쪽에 10V가 붙어 있고 D1, D2가 있고요. 캐패시터가 붙어 있었다. 지금 어떤 클락의 어떤 지점이라 그래요. 클락의 어떤 지점에서 이게 VCLK였어요. 자, VCLK가 0에서 5V로 했는데, 자, 요 상황이 되면은 0이면은 아까 여기 0이었으니까 지금 다이오드가 10V로 충전되겠죠. Q1은 항상 왼쪽에서 충전시켜주고, 이 전압은 어떤 V2라 그래요. V2 제로라 그래요. V2 이꼴 V2 제로. 넥스트 V2를 구하려 그래요. 요 순간에서 이제 넥스트 V2를 구하려 그래요. 지금 요 상황은 요 상황이에요. 여기 올라가기 직전에 얘가 D1이 ON 되고 D1이 OFF 됐겠죠. 이쪽에서는. 그래서 10V가 채워졌고 V2 제로가 됐다. 그 다음에 얘가 라이징을 파악했다. VCLK가. 그러면 이제 D2가 ON 되겠죠. 그러면 그 상황을 다시 그리면은 자, 얘는 5V고 다이오드 D2가 ON 돼서 0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0V고 그리고 이때 new V2가 뭐냐? new V2가 이니셜 V2 제로하고 같아버리면은 그게 이제 저기 최종값이 되는 거죠. 자, 이때 봤더니 Q1 플러스 Q2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요 직전에 Q1 플러스 Q2는 얼마냐 봤더니 10C가 있었고 저기 10C 얘는 V2 제로죠. V2 제로 곱하기 C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 new V2가 V2 제로하고 같으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V2라는 것은 여기죠. 이때 V2 제로하고 같아버리면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얘가 V2가 V2 제로하고 같으면은 지금 봅시다. 이게 어쨌든 지금 Q1은 Q1을 말할 것 같으면 C 곱하기 V2가 V2 제로라 그랬죠. 5V. 얘가 Q1이고 요 C 곱하기 V2 제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요 상황에서의 new Q1 플러스 Q2 얘는 요 상황에서의 옛날 previous Q1 플러스 Q2죠. 그래서 이 식이 만약에 같으면은 이 V2가 V2 제로에 있다가 다시 이렇게 쳐 올려도 같은 값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최종 값이 돼요. 최종 V2 값.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봐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딱 했더니 이 V2 제로 빼기 5 이꼴 어떻게 되나요? 10 플러스 V2 제로죠. 10 플러스 V2 제로. 그럼 V2 제로가 하나 없어져 버리고 V2 제로는 15V가 되죠. 그래서 이게 최종 값이라는 거죠. 이제 계속 쳐 올라가도 다음에 올라가도 얘는 15V에 가만히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15V. 펌핑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이걸 여러 단 달면은 15V보다 훨씬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10V 두 단만 달았더니 얘가 저 15V밖에 못 올렸어요. 여기 0, 5를 열심히 쳐 올려도 두 단만 달면 이렇고 한 단 더 달면은 더 올라가요. 한 20V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5, 0 얘는 그라운드. 그러면 자 얘는 10V 플러스 5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죠. 그 얘는 20V까지 쳐 올라간다. 펌핑이 된다. 그래서
요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 다이오드 이걸 하면은 아마 조금은 복잡한데 요 V5가 V2가 지금 아까 처음에 딕슨에서 얘기한 것처럼 n이 1이니까 n 이퀄 1 5 얘가 5라 그랬죠. 이렇게 된다. 두 개면은 n 이퀄 2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한 개 더 있으면 2가 되는 거죠. 2, 5, 0이 되겠죠. 서로 다르게 쳐올린다.